트리월드 가족 여러분, 오늘 스페셜 OM을 맡게 된 FCA 김창훈 인사드립니다. 새해 해기년도 맞이하여 보너스 부분에 대해서 약간의 변경사항도 있고 해가지고 제가 오늘은 특별히 이런 시간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아메이 사업에 있어서 보너스 플랜의 풀로 설명하는 그런 부분과 함께 또 하나는 각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내가 예상할 수 있는 보너스 금액이 얼마인지 이런 부분을 각자가 한번 이 자료를 보면서 계산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고자 특별한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오늘부터 바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코앞 보너스 1차 우리 3%에서 21% 리더십 MD는 제외하고 그 외의 보너스 부분에 대해서 오늘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보너스 부분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우리가 물론 성장을 해 나가면서 하나씩 이해를 하지만 전반적인 것은 어느 정도 이해를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메이 보너스는 이해하지 못하면 소화할 수 없다. 결국은 내가 아메이 보너스를 이해한 만큼 어쩌면은 우리는 그 보너스에 대해서 받을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아메이 사업의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경제적 자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보너스 부분에 대해서 한번 확신을 가지시고 정말 나도 3년, 5년 후에 경제적 자유를 갖겠다는 그런 확신과 비전을 가질 때 저는 이 아메이 사업에 몰입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떻든 경제적 자유는 가면 갈수록 더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자, 그러면은 현재 한국 슬픈 한국의 자화상 한번 보시죠. 준비된 엄마는 돈 때문에 울지 않는다. 준비된 엄마는 울지 않는다. 뭐 이런 어떤 책을 제가 한번 본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자, 한국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 한번 간단히 보면은 청소년 성범죄 10년새 11배 증가했다. 왜 이렇게 청소년 성범죄가 증가했을까? 어쩌면은 가장 밑바탕인 윤리 도덕이 많이 무너지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또 하나는 10년 연속 자살률 1위, 정말 슬픈 자화상이 아닌가 생각되네요. 낙태율 1위. 또 노인 빈곤율이 아마 가면 갈수록 노인 빈곤율은 더 심해지지 않을까 그런 어떤 생각이 드네요. 또 청소년 성인 흡연율 1위, 정말 요즘 청소년분들이 많이 이렇게 흡연하는 것을 부산역 가면은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률 1위,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률 1위, 또 산업재해 사망률 1위, 또 이혼 증가율 1위, 이 부분도 정말 슬픈 자화상이 아닌가 생각되죠. 왜 이혼 증가율 1위일까? 어쩌면 성격보다는 경제적 이유가 그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또 출산율 가장 낮은 국가 1위. 지금 우리나라가 전 세계 출산율이 가장 낮다고 그러죠. 0.79명 정도 정말 심각한 일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2050년 되면 우리나라가 점점 인구가 이제 뭐 엄청나게 줄어드는 그런 국가로 이렇게 추락된다고 합니다. 또 한국 사기 불명예스러운 부분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뭐 경제적으로 또 여러 가지 윤리 도덕이 무너지다 보니까 어떻든 내가 정직과 진실이 뒷받지 않는 그런 어떤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 이런 일들이 있겠죠. 또 횡령 한국 이익, 정말 이런 부분들이 한국의 슬픈 자화상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요즘 신문에 나온 거 보니까 7거지 악탈출, 7순의 거지가 안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굉장히 쇼킹한 뉴스 부분을 좀 제가 가져봤습니다. 자, 여성의 기대 수명은 86.3년이고 11.6년이 유병 기간이라고 합니다. 병이 있어가지고 잘못되면 이제 요양원에 들어가고 정말 잔병치를 하면서 11년을 보낸다는 건 얼마나 슬픈 일인가. 또 남자는 80년을 산다고 했을 때 유병 기간이 10년. 이런 부분들이 준비되지 않으면 정말 우리에게는 너무너무 불행한 일이 아닌가 생각되죠. 또 하나는 자, 일학은 뭐냐면은 돈이 없어 오래 살면 어쩌나. 그죠? 우리가 경제적 자유가 준비되지 않을 때 오래 산다는 것은 너무 큰 불행이 될 수 있고, 또 하나는 이학, 아픈 몸으로 가족에게 고통을 주기 싫은데 뭐 우리가 아파서 아픈 게 아니잖아요. 어쩌면은 그런 어떤 부분을 준비하지 못했을 때 우리는 아픈 몸으로 10년 이상을 우리가 보낸다면은 우리 자녀들에게 너무나 큰 고통이 될 수 있겠죠. 세 번째, 애들 다 컸는데 각자 인생 걷자는 아내. 정말 남자분들이
어느 정도 나이가 들면은 가장 두려운 게 이런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번째는 고물가 저연금, 은퇴 시기 늦추 하나, 그죠? 물가는 올라가고 연금은 줄어들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은퇴를 옛날에는 그래도 60세 은퇴라겠지만 요즘은 은퇴가 불분명한 그런 시대가 되지 않았는가. 이런 많은 부분들이 어쩌면 우리가 칠순거지가 될 수 있는 두려움이 점점 다가오고 있는 거죠. 자, 20년 뒤 국민연금 예상 월 수령액 2002년 5월 기준으로 보니까 너무나 충격적인 거 아니에요? 한 달에 49만, 거의 50만 원을 넣었을 때 20년 뒤에 83만 원을 수령한다는 거예요. 예, 지금 세대들이 이제 그런 부분이란 거죠. 아마 저는 이제 국민연금 1세대거든요. 그래서 얼마 넣은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제가 30년 넣었는데 내년부터 이제 국민연금을 받게 됩니다. 아마 한 130만 원 정도에서 한 150만 원 사이가 아닐까 생각이 드네요. 어쩌면 우리야 뭐 이렇게 연금 일찍 넣어서 이렇게 수령이 된다지만은 지금 세대분들은 그죠? 50만 원 넣어도 20년 뒤에 83만 원을 받는다면은 아마 많은 분들이 이거 넣어야 되나 말해야 되나 고민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또 하나는 자, 합산해서 연금이 300만 원 이상 부부 수급자가 196상, 이건 아무래도 제가 좀 이상한 것 같아요. 196상밖에 안 되나. 그렇지만 어떻든 연금 300만 원 이상 이렇게 부부 수급자가 많지 않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또 하나는 국민연금 부부 수급자 현황 해가지고 자 51.6만 쌍이 52만 쌍 정도가 부부연금을 이렇게 받고 있다. 그런 자료들을 보면서 많은 부분들이 우리가 미래가 준비 안 됐구나, 이런 부분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예. 어쩌면은 이 암의 사업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어떠한 내 노후 또는 살아있을 때 그런 어떠한 칠거지약이 안 되게 한 어떠한 준비를 할 수 있는 정말 멋진 기회고 수단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내 아버지는 역사가 쓰여지길 기다리지 않았다. 그는 역사를 만들었다. 두바이 통치자 세이크 모하메드가 우리가 두바이 여행 갔을 때 이렇게 전광판에 나왔습니다. 어쩌면은 내 부모님은 그죠? 역사가 쓰여지길 기다리지 않는 게 아니라 그런 플랫폼을 만들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플랫폼의 수혜자가 이렇게 되게 해줬다는 어떤 그런 부분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자, 송정 해수욕장을 제가 매일 일요일 달리러 가는지만 항상 이 서핑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늘 갑자기 저 서퍼들 보면서 저렇게 오랫동안 바닷물에 서면서 저 10초에서 20초 정도의 어떤 그런 보드에 서핑을 하기 위해서 저 시간을 기다리고 있구나. 거기서 제가 하나 느끼는 것은 굉장히 특이한 걸 제가 느꼈어요. 자, 우리가 애들이 이렇게 걷기에서는 2000번을 넘어진다고 그러잖아요. 일어설 때 그리고 걸음을 뗄 때 온전히 이 얘는 어쩌면 이제 자립을 할 수 있지 않는가. 이 자립이란 뭐죠? 결국은 내가 홀로 일어설 때 나만이 가지는 어떤 행복과 즐거움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암의 사업이 과연 나를 경제적으로 시간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계고 수단이 되는가. 그러기 위해서는 암의 사업은 나에게 무엇이고 왜 내가 암의 사업을 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명확하게 규정할 때 저는 자립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이런 어떤 자립, 암의 사업에 대한 확신과 비전이 없을 때는 우리가 끝없이 우리가 유혹에 흔들리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자, 그래서 우리가 암의 사업에 대해서 과연 그런 어떤 부분이 가능한지 추가 및 연말 일시율 보너스 리스트를 보니까 굉장히 많은 보너스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이제 브론즈 빌더 보너스. 우리가 브론즈 빌더를 달성하면은 1년 동안은 30% 더 준다고 그러죠. 달성 기준 12개월 한시로 주지만은 이게 굉장히 많은 보너스가 됩니다. 그래서 브론즈 빌더를 달성하시면 적어도 한 80에서 90만 원의 월 소득이 된다고 합니다. 또 루비 플러스 1100만을 달성했을 때는 또 2%를 더 주죠. 그리고 루비 엘리트 1500만을 달성할 때는 3%를 더 주겠다. 루비 보너스 2000만 이상을 달성했을 때는 2%. 그래서 루비 달성 시 21%, 3%, 2% 해서 총 26%의 보너스를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루비를 달성했을 때 한 500만에서 600만 원 정도 사이가 된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코업 연말 보너스. 자, 에메랄드 이상 분들에 주어지는 보너스인데 에메랄드, 다이아몬드 플러스. 다이아몬드 플러스는 7레그의 플래티넘을 동시킨 다이아몬드죠. 이분들은 0.25%를 별도로 주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암의 BV 곱하기 0.25%를 분배해서 가산점, 이 가산점이라는 것은 자, 에메랄드인데 3레그를 독립시킨 사람은 예를 들면 가산점이 200점. 자, 다이아몬드도 에메랄드 자격을 인정받기 때문에 6레그를 독립시킨 사람은 가산점이
가산점이 400점, 9레그를 독립시키자면 가산점이 900점, 이렇게 가산점이 내가 얼마나 많은 레그를 독립시키냐에 따라서 달리 분배되는 거죠. 그래서 에메랄드 됐을 때 보너스가 보통 한 200 정도에서 300 정도, 다이아몬드는 한 800에서 1000, 다이아몬드 플러스가 많게는 한 레그 플래티넘에 1,500만 원까지 나옵니다. 저희들도 다이아몬드가 되고 그 다음에 8레그 플래티넘을 독립시켰을 때 그 다이아몬드 플러스 보너스만 하더라도 연말에 3,000만 원이 되는 그런 보너스를 받은 기억이 있네요. 그래서 다이아몬드 되고 머무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한 레그를 더 플래티넘으로 독립시켰을 때는 그 다이아몬드 플러스 보너스가 거의 한 1,200에서 1,500에 주어진다는 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연말에 주어지는 퍼스널 큐 보너스. 자, 플래티넘 이상 분들에게 주어지는 보너스인데 3%에서 21% 연간 보너스 합계 거박이 이제 지급 비율로 나눠지는 거고, 프론트라인 성장 보너스, 이 부분은 파운드스 PT 이상 분들에게 주어지는 보너스지만 리더십과 MD 보너스의 연간 총합 거박이 지급 퍼센트, 그리고 TTCI 투타임 캐시 인센티브 해가지고 뉴핀 보너스인데 PT에서 파운더스 다이아몬드 분들에게 주어지는 보너스입니다. 그리고 TTCA는 투타임 캐시 어워드 해가지고 수석 다이아몬드 ED 이상부터 FCA까지 주어지는 보너스를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FA 성장 보너스, FA 보너스, 이건 글로벌 기준인데 FA 성장 보너스와 또 다른 보너스죠. 그리고 우리가 NC 해가지고 난 캐시 어워드 해가지고 여행도, 이런 11가지, 물론 여기에 또 코앞 보너스가 합치면 한 12가지 정도, 거기에 또 루비 그 리더십 보너스, MD 보너스 합치면은 적어도 한 14가지 정도의 보너스가 있다는 것을 꼭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되네요. 그럼 하나부터 천천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퍼포먼스 플러스 엘리트는 어떤 보너스인가? 우리가 1,000만을 달성했을 때는 21%를 주죠. 그렇지만 1,100만 원에서 1,500만 원을 달성했을 때는 또 루비 비브에 2%를 더 주겠다는 거죠. 1,500만 원에서 2,000만 원을 달성했을 때는 또 루비 피부에 3%를 더 주겠다. 네. 그리고 2,000만을 달성했을 때는 원래 있던 루비 보너스의 2% 플러스 루비 피부의 3%에서 총 26%의 보너스를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전부 다 합치면은 한 월 한 500에서 600만 원 정도가 된다는 거죠. 자, 루비를 저희들 달성한 기억이 있는데 한 4레그 정도가 이제 시스템에 조인돼 가지고 9% 12%를 열심히 하시면 루비를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루비를 달성하신 분을 우리가 예비 다이아몬드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예. 여러분들이 꼭 루비를 한번 달성을 해 보시는 경험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코앞 보너스의 어떤 변경사항이 올해 좀 이렇게 바뀐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FA 성장 보너스는 FA 점수 하락 시는 미지급이 된다는 걸 우리가 이제 FA 수혜자분들은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되고, 또 하나 TTCI는 그 전까지는 75대 25로 줬지만 올해부터는 50대 50으로 줘진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예. 자, 연속 달성 보너스, 우리가 방금 이제 뉴핀 보너스라고 말씀드린 거죠. 플래티넘 달성했을 때는 170, 파운드 플래티넘 350, 사파이어 460에서 파운더스 다이아몬드 되시면 1,730만 원. 예를 든다면 플래티넘에서 나는 에메랄드를 갖다면은 이 자격이 되면 핀 보너스를 한꺼번에 전부 다 줍니다. 플래티넘, 파운드 플래티넘, 사파이어, 파운드 사파이어, 에메랄드, 파운드 에메랄드. 그리고 이 보너스 핀 보너스 하더라도 몇 천만이 되죠. 예. 그래서 아메이삽은 노력한 만큼 우리가 가져온다는 거죠. 또 연속 달성 보너스 해가지고 투타임 캐시 어워드는 수억 다이아몬드 이상 주어지는 보너스인데, 자, 수석 다이아몬드부터는 첫 해 달성이 3,000만 원, 파운드 수석 3,460만 원, 이듬해 재달성할 때는 1,010만 원. 그래서 이것은 75대 25로 이렇게 변경되지 않았습니다. 저희들도 다이아몬드에서 파운드 더블을 바로 간 기억이 있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더블 다이아몬드부터 줬어요. 더블 다이아몬드가 2,000만 원, 파운드 더블 4,000만 원. 엄청난 어떤 핀보다 증가가 됐죠, 사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래서 EDC, 파운드 EDC를 동시에 달성했다면은 6,490만 원의 보너스를 한꺼번에 받을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자, 저희들 전 FCA가 되면은 2억 4천을 받을 수가 있고, 다음에는 8천만 원을 받을 수가 있다. 이렇게 보너스 표가 나왔습니다. 예.
그래서 자, TTCI는 어떻게 그러면은 받을 수가 있나요? 자, 2014년 이전에 다이아몬드가 됐더라도 2015년부터 2020년까지 2021년까지 내가 에메랄드 자격을 유지를 못했다. 사파이어 이런 어떤 부분까지 유지했다면은 자, 2023년 올해 다이아몬드가 재달성하고 에메랄드, 파운더스 에메랄드, 다이아몬드를 달성했다면은 이 핀 보너스를 TTCI를 전부 다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네. 에메랄드 920, 파운더스 에메랄드 1500, 다이아몬드 이건 좀 제가 수정이 안 됐네요. 예, 차이가 좀 있네요. 예, 어쨌든 에메랄드, 파운더스 에메랄드, 다이아몬드, 핀 보너스를 전부 다 받을 수 있다. 2014년 기준으로. 예. 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퍼스널 그룹 성장 보너스 어떻게 조지는가?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이제 PQ 보너스라고 하죠. PQ. 해당 연도 마감 기준 플래티넘 이상일 때 받는 보너스입니다. 그래서 매달 우리가 3%에서 21%를 받죠. 자, 20%를 받는데 여기서 PQ, 퍼스널 Q와 이렇게 SPQ는 틀리다는 것을 제가 꼭 설명을 드릴 테니까 염두에 둬야 됩니다. 그래서 전년 내가 플래티넘 됐는데 올해 내가 파운더스 플래티넘 돼가지고 세례가 PQ가 더 증가했다면은 나는 어떻습니까? 자, 전년 12번을 유지했다면은 나는 35%, 전년 한 개에서 11개를 유지했다면 30%, 한 개에서 5개를 성장했다면 40%, 6개 이상을 성장했다면 50%를 주겠다는 게 이제 이 PQ 보너스의 기준입니다. 예. 그래서 여기서 이제 콰 플러스 기준에 있어서 퍼스널 그룹 성장 보너스의 PQ는 어떤 조건이냐면 내가 내 네트워크로 1000만을 하든가 아니면 한 개 그룹 독립하시고 루비 PV 400만을 하든가 이 조건이 해당이 돼야만이 PQ 자격이 유지된다는 거죠. 코어 플랜 SPQ는 세 가지가 있죠. 1000만을 내가 PV를 띄우든가, 한 개 그룹 독립, 사이드 400만, 두 개 그룹 독립, 사이드 없어도 나는 SPQ를 우리가 인정을 받는데, PQ는, 한 개 그룹 독립, 두 개 그룹 독립, 세 개 그룹 독립 하더라도 반드시 사이드 400만이 있어야만이 이 PQ 조건이 해당된다는 것을 우리가 꼭 인정을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자, 방금 말씀드린 그런 어떤 PQ 조건이 이렇게 병행됐다는 것을 꼭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됩니다. 자, 예를 들면 아래에서 루비의 루비 PV는 얼마일까요? 루비 PV. 자, PQ 보너스에 해당이 어떤 그런 부분을 이야기한 거죠. 자, 루비 PV란 개인 그룹 볼륨에서 유자격 플래티넘 및 20% 수준의 레그 볼륨을 제한 볼륨이라는 거죠. 그럼 내가 사이드가 루비가 300만이라면 B는 플래티넘이지만 400만이지만 유지 못한 플래티넘이죠. 물론 뎁스에 있으면은 플래티넘 자격을 유지하면 어떻든 플래티넘 자격을 회사에서 인정하기 때문에 이 B의 400만은 해당 유자격 플래티넘으로 제외가 됩니다. 루비 PV에서. 그리고 C는 그죠? 또 600만. 그리고 D는 500만. E는 1000만. 20% 달성했기 때문에 제외가 되죠. F는 당연히 유자격 플래티넘으로 제외가 됩니다. F. 그러면 G는 이제 350만. 여기서 굉장히 헷갈릴 수 있는 게, 자, F는 플래티넘인데 C는 600만이라는 거죠. 그런데 왜 이분은 PQ가 해당될까? 이 독립된 그룹을 제외하고 내 사이드 300에 500에 350인 400만이 됐기 때문에 루비 볼륨에 포함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루비 PV의 총 PV는 1750만, 300만, 600만, 500만, 350만. 이 부분을 우리가 꼭 염두에 둬야 된다는 거죠. 만약에 내가 플래티넘이 독립되고 루비 G가 합쳐가지고 400만이 안 됐을 때는 PQ가 해당이 안 된다는 겁니다. 나옵니다. 자, 이런 경우가 있죠. 자, 독립된 D가 있고 내가 사이드 400에 C가 200이라는 겁니다.
B가 350. 그러면 합치면은 650만이 되는데 이분은 PQ가 해당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왜 그런가? 루비 PV는 300만 PV입니다. 참고로 드림이는 SPQ와 PQ를 전부 달성하지 않았습니다. 자, 왜 달성하지 않았는가? PQ는 D가 1000만을 독립하였지만 루비 볼륨으로 AC 합산이 300만이로 불가하다는 겁니다. B가 포함이 안 된다는 거죠. 그죠? 예, 독립된 그룹을 제외하고 400만이기 때문에. 예, SPQ도 마찬가지로 독립된 그룹을 제외하고 400만이기 때문에 D가 1000만을 독립하였지만 그룹 볼륨으로 AC 합산으로 300만 PV로 불가하다는 겁니다. 즉 드림의 기준으로 루비 볼륨과 그룹 볼륨이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은 SPQ와 PQ가 미달성됐다. 이 부분을 꼭 염두에 둬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아래 드림의 PV, 루비 PV는 얼마일까요? 예. 자, 드림의 사이드 PV가 1000만. 드림의 SPQ는 달성을 하였습니다. 왜? 두 개 그룹이 독립됐기 때문에 D와 E가 1000만으로 독립됐잖아요. 그러면 내가 사이드가 100이든 아니면 제로든 두 개 그룹이 독립이 되면 우리는 SPQ를 달성하는데 PQ는 미달성하였다는 거죠. 왜? 독립된 그룹을 제외하고 사이드 400만이 안 되기 때문에.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죠. PQ는 미달성됐다. D와 E가 1000만으로 독립을 하였지만 루비 볼륨으로 A가 100만 PV이므로 PQ가 달성이 안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밑에서 독립된 그룹을 나왔을 때 중간에 있는 그런 리더분들의 PV를 내 개인 PV로 잡아가지고 나는 PQ, 나는 SPQ 달성해서 이러면 안 되는 종종 이런 실수를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예. 자, SPQ는 달성한 거죠. DE가 각각 1000만 그룹으로 독립을 하였으므로 SPQ2 타입으로 달성을 한 거죠. 예, 그래서 우리 SPQ 3타입인데 2타입이네요. 1000만에 한 레그 독립 사이드 400, 두 레그 독립 사이드 제로 해도 우리가 SPQ가 달성됐기 때문에 이분은 SPQ는 달성을 했다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퍼스널 그룹 성장 보너스. 예, 그러면 자, 실제적으로 내가 전년 대비 올해 사업을 했을 때 똑같은 파운드스 플래티넘으로 내가 작년은 플래티넘이었는데 올해 파운드 플래티넘이 됐다 해가지고 PQ가 3개가 증가됐다. 그러면 1개에서 5개 증가가 40%잖아요. 그럼 PQ가 월 150만 원 정도 3% 21% 후원사에 나간다고 했을 때 12개를 합치니까 1,800만 원. 자, 1,800만 원에 1개에서 5개 성장이 40%잖아요. 3개가 성장이 됐기 때문에 40%인 1,800만 원에 40%인 720만 원을 이분은 퍼스널 Q 성장 보너스로 연말에 받을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예. 또 하나는 이분은 이제 PQ는 3번을 달성했지만 SPQ는 6번을 달성한 경우겠죠. 똑같은 플랫폼이 됐지만 이분은 올 해계년 때 PQ를 2번 달성한 거예요. 그렇지만 10월달, 12월, 2월은 뭐 SPQ를 달성했겠죠. 그래서 이분은 어떻든 올해 2개의 PQ가 성장한 거죠. 그러면 1개에서 5개니까 40%. 그런데 PQ가 3개월 달성했기 때문에 총 450만 원이죠. 450만 원에 40%인 180만 원을 연말에 이분은 보너스로 받을 수가 있다. 옛날에는 플래티넘이 이런 보너스가 없었죠. 그렇지만 이 PQ 보너스가 신설됐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이 보너스의 어떠한 수혜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프론트라인 성장 보너스. 자, 이 PQ 보너스는 3%에서 21%에 주어지는 보너스고, 이 프론트라인 성장 보너스는 파운드스 PT 이상분들에 주어지는 보너스인데, 리더십 보너스와 MD 보너스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그죠? 한 레그 독립하면 우리가 리더십 발생되잖아요. 예. 그러면 이 보너스를 받을 수가 있다. 이런 이야기죠. 또 하나는, 자, 다이아몬드 이상 분들은, 프론트라인 성장 보너스의 구간이 좀 변경됐습니다. 그래서 전년과 FQ를 유지했다면은, 한 해에서 2개 정도 유지했다면 30%, 3개에서 5개 이상 성장했다면 70%, 6개 이상 성장했다면 100%로 바뀐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시뮬레이션을 쭉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년 대비 FQ 하이 유작이요. 그러니까 내 밑에서 Q를 하든, 내가 Q를 한 게 아니라 내 밑에 프론트 라인이 Q를
뎁스에서 큐를 하든 프론트에 큐를 하든 프론트 라인 이런 어떤 하이 큐 유지 또는 상승 시 이 보너스의 자격 기준이 수혜 조건이 해당이 되는 거죠. 해당 연도 마감 기준 유자격 플래티넘 이상. 그래서 자 금액을 쭉 보시면은 리더십과 MD 보너스에 대한 우리가 이렇게 지급 비율이죠. 자 파운더스 피트에서 파운더스 에메랄드 분들은 전년과 FQ 프론트라인 Q를 유지했다면 10%, FQ가 한 개에서 두 개 정도 성장했다면 30%, FQ가 3개에서 5개 이상 성장했다면 50%, FQ가 6개 이상 성장했다면 70%. 이것은 전년과 같습니다. 파운드 피트에서 파운드 에메랄드. 이제 다이아몬드 이상 분들이 좀 변경이 됐죠. 유지 또는 2개 이상 성장했을 때는 30%, 3개에서 5개 이상 성장했다면 70%, 6개 이상 성장했다면 100%를 주겠다. 이렇게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렇게 에메랄드를 갖는 에메랄드인데 다 내년 올 해계년도에 또 2개 그룹의 Q12의 에메랄드가 됐다고 가정했을 경우에 자 이분이 받는 보너스는 어떻게 될 건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시뮬레이션 한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자 전년도 내가 에메랄드인데 올해는 또 A라는 사람이 더 10개월 유지해 가지고 에메랄드가 됐다 했을 때 한번 자 보면은 자 전년 때는 18Q를 해도 토탈 합치니까 18번의 Q를 했는데 올해는 22번의 Q를 했죠. 그러면은 3개에서 5개 성장이기 때문에 50%. 그래서 리더십 이런 상태로 리더십 보너스를 연간 총합을 보니까 한 2,850만이 나온다는 거죠. 리더십 평균 보너스가 레그당 한 158만 원 정도. 이것은 뭐 약간의 어떤 유지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평균적으로 이렇게 나온다. 가정을 해보자 이거죠. 또 하나 MD 평균 보너스는 월 한 58만 원 정도 세력을 돼야만 MD번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연간 총합이 350만 원 합치면은 3,400만이 나오죠. 그러면 3개에서 5개 성장했을 때 50% 주기로 했기 때문에 3,400만 원에 50%는 1,600만 원을 이분은 프론트라인 성장 보너스로 받을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분은 이제 에메랄드와 에메랄드 달성했고 또 파트너도 그죠? 이렇게 플래티넘이 됐을 때 이제 스폰서는 프론트라인 성장 보너스를 받을 수가 있고 파트너는 퍼스널 그룹 성장 보너스를 받을 수 있다. 그런 어떤 예시죠. 그래서 파트너 분들은 자 이런 퍼스널 Q가 그죠? 이제 10번 했기 때문에 1,800만 원에 3% 21% 총합 따지니까 1,800만 원이 나온다는 거죠. 거기에 이제 3개 이상 성장인데 40%는 720만 원을 받고 나는 프론트라인 성장이 4개가 됐잖아요. 그러면은 50%를 주기로 했기 때문에 3,200만 원 리더십과 MD 보너스 합치니까 3,200만 원이 나오더라. 그래서 3,200만 원에 50%는 1,600원을 받을 수 있다. 그런 어떤 시뮬레이션입니다. 자, FA 성장 보너스. 자, FA 성장 보너스는 이제 4개의 그룹의 Q12 레그가 아니라 Q12 리더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가장 큰 차이죠. 그러니까 9월 달에는 A가 Q, 10월 달에는 B가 Q, 11월 달에는 C가 Q. 이래서는 FA 점수가 유지가 안 되는 거예요. A가 12번을 유지해야만이 FA 1점이 되는 거죠. 이 조건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띄엄띄엄 어떤 뎁스의 Q를 유지하는 게 아니라 리더를 키우라는 어떤 그런 의도를 가지고 이 FA 보너스가 새로 조정이 된 거죠. 그래서 FA 성장 보너스, FA 점수 유지 및 1점 이상 성장 시 지급을 하겠다. 그래서 이제 올해 변경된 게 자 점수를 유지했을 때 10점에서 44.5는 200%, 45에서 89.5는 400%, 90에서 149.5는 600%, 150 이상은 750%. 자, 전년 대비 FA 점수가 1점에서 3점 미만 성장했다는 점수에 따라서 300, 600, 900, 1200. 자, 3점 이상 성장했을 때는 400, 800, 1200, 1500. 그런데 이게 성장할 때는 큰 문제가 안 돼요. 거의 FA 점수가 1점에서 3점 이상은 성장을 하게 돼 있습니다. 자, 어떻게 점수가 그러면 계산이 되는가? 이 부분은 또 차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나오네요. 자, 이 GAR 점수는 핀을 이렇게 인정하는 점수입니다. 그리고 FA 점수는 보너스를 인정하는 점수라는 거죠. 그래서 뉴핀은 GAR 점수, FA 보너스는
보너스는 FA 점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예. 그러면 우리가 자, 수석 다이아몬드는 Q12 리더가 6레그. 예. 그리고 점수는 10점. 일대 수석 다이아몬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그래서 하수경, 서른경님의 수석 다이아몬드 된 것은 6레그 Q12에 10점이 됐기 때문에 수석 다이아몬드 된 겁니다. 파운드 수석은 6레그 Q12에 16점이 되면은 파운드 수석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레그는 최대 내가 6레그를 Q12 따면 최대 레그당 6점. 8레그를 독립시키고 10레그를 독립시키면 레그당 최대 점수가 9점. 12개 레그를 이상을 독립시켰다면 레그당 최대 점수가 12점. 이 부분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12개 레그에 64점 이상을 우리가 이제 FC 멤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러면은, 자, 어떻게 그럼 점수가 조진가? GR 점수는, 자, 내가 파운더스 플래티넘이 한 레그가 나왔다면은 1점, 에메랄드가 나왔다면 1.5점, 다이아몬드가 나왔다면 3점, 파운더스 다이아몬드가 나왔다면 6점. 그러면은, 내 A란 레그에서 파운더스 플래티넘이 10점. 그러면 10점이 되잖아요? 그런데 내가 6레그를 독립시켰다면은 6레그의 Q12를 하면 10점이 아니라 6점이라는 거죠, 맥시멈. 또 파운더스 레그가 A란 내 밑에 A란 사람이 파운더스에서 뭐 다이아몬드를 갔다 하면은 6점. 그 밑에 다이아몬드가 한 점 있다면 3점. 파운드 플래티넘이 있다면 한 명 있다면 1점. 그러면 이 점수를 합치면 뭐 20점, 3점 되겠지만 내가 6레그를 동시키면 그 레그당 최고 점수는 몇 점이다? 6점. 예, 이 부분을 우리가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고, 자, FA 점수는 이것과 약간 차이가 있죠. 파운더스 플래티넘은 1점, 에메랄드는 1.5점, 다이아몬드는 3점, 파운더스 다이아몬드는 해당이 없습니다. 그 얘기는 어떤 이야기죠? 자, 다이아몬드가 많이 나오면은 계속 3점을 주는데 파운더스 다이아몬드 됐다 해가지고 6점을 주지 않는다는 거죠. 예, 이런 어떤 약간의 점수의 계산 방법이 다르고, 자, 레그당 최대 자격 점수는 파운더스 플래티넘은 3점, 레그당 최대 점수는 6점, 9점, 12점. 내가 몇 레그를 Q2로 독립시키냐에 따라서 레그당 최대 점수를 이렇게 준다는 거죠. 그리고 파운더스 플래티넘, 방금 10조가 파운드 플래티넘이 나온다면 그 파운드 플래티넘은 그 레그의 최대 점수는 3점. 에메랄드, 다이아몬드는 무한대입니다. 무한대. 그런데 GAR은 이런 레그당 최대 점수가 있기 때문에 아무리 많은 다이아몬드 나와도 그 레그에 대해서 최대 점수는 내가 6레그면 6점, 9레그면 9점. 이런 점수 차이가 있다는 거죠. 자, FA 점수는 틀리죠. 예, 파운더스 플래티넘은 6점. 그러니까 이 레그에 파운드 플래티넘이 10조가 있다면 6점. 예, 그리고 FA, 그, 레그의 최대 점수는 뭐죠? 30점. 그러니까, 에메랄드, 다이아몬드는 무한대로 점수를 준다는 거죠. 그래서 다이아몬드가 10조 나왔다면 30점이 되는 거예요, 30점. 예, 플래티넘은 에메랄드가 있어도 그 레그의 최대 점수는 30점. 예. 그래서 이런 점수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명확하게 이제 파운더스 플래티넘 이상 분들은 이런 점수에 의해서 보너스를 받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예. 그래서 FA 성장 보너스 어떻게 줘지는가? 자, 후원수당 3%, 21%, 리더십 보너스, 루비 보너스, MD 보너스. 이 월간 코앞 보너스의 총합 곱하기 지급 비율 이렇게 총합 나누기 12. 그리고 월 평균이죠. 곱하기 지급 비율로 나눠지는데, 자, 내가 4레그를 독립시켰다. 8레그 독립시켰다. 10레그 독립시켰다. 12레그 독립시켰다. 그래서 FA 점수가 10점에서 44.5점인데, 내가, 이렇게 유지를 했다면 200%. 내가 1점에서 3점 미만을 상승했다면 300%. 3점 이상을 상승했다면 400%. 내가 8레그를 독립시켰는데, 유지했다면 400%. 1점에서 3점 미만을 성량시켰다면 600%, 3점 이상을 성량했다면 800%. 자, 14레그를 독립시켜가지고 했을 때는 또 이런 형태, 12레그를 독립시켰을 때 이런 형태는 1500% 이렇게 줘지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성장할 때는 FA 점수가 보통 아마 저는 3점 이상은 이렇게 성장되지 않겠는가, 이런 어떤, 이렇게 경험치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FA 보너스는, FA 성장 보너스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우리나라밖에. 일본 없습니다. 예, 우리나라만이 이렇게, 이제 이런,
이런 어떤 부분에 또 교육비 이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FA 성장 보너스를 한국만 특별히 만든 겁니다. 또 하나는 이제 FA 보너스가 FA 보너스 이제 글로벌 기준입니다. 글로벌 기준. 이 FA 보너스는 점수가 하락되든 상승되는 상관없이 FA 점수에 의해서 지급되는 보너스입니다. 그래서 자, 내가 4레그를 독립시켰는데 FA 점수가 20점, 27점, 35점에 따라서 연말에 200%, 250%, 300%, 8레그를 독립시켰는데 45점, 60점, 75점이라면 400%, 450, 500%. 12의 레그를 독립시켰는데 포인트가 150점이라면 750%. 그래서 우리가 이 12의 레그에 150점이 나온 사람을 우리가 슈퍼레그라고 합니다. 슈퍼레그가 되면은 뭐 2,000불을 또 2만 불을 또 별도로 주는 어떤 그런 보너스도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시뮬레이션 해보죠. 자, 이건 왜 제가 가져왔냐면은 우리가 뎁스에 이런 어떤 에메랄드든 다이아몬드든 이런 독립된 그룹이 있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나는 좀 힘이 빠져가지고 이렇게 제품만 쓰는 사이드 한 30만 정도를 쓰는 그런 분들이 저희 드림월드 그룹도 의외로 많거든요. 자, 이분들은 얼마 정도 보너스를 가질 수가 있는가? PV 대 PV를 1대 1.7 기준으로 했을 때 드림의 사이드 PV는 30만 PV. 그러면은, 자, 드림의 월 보너스는, 1차 보너스는 30만에 21%는 6만 3천에 1.7이니까 10만 7천 원 정도가 월 나오죠. 또 하나는 2차 보너스는 리더십 6%. 어떻든 내 밑으로 1,000만이라는 독립된 그룹이 나오기 때문에 리더십 보너스가 60만이 발생됩니다. 그런데 30만에 대한 6%는 18,000원. 자, 여기에 이제 패스업 제도라는 게 있는 거예요. 나는, 사이드에 따라서 이제 리더십 보너스를 얼마만큼 받냐에 따라 결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패스업이라는 게 있는데, 자, 60만의 리더십 보너스가 발생됐는데, 내가 리더십 보너스로 발생된 금액은 18,000이라는 거죠. 그럼 18,000을 빼주니까 58만 2천 원은 드림의 스폰서에게 패스업이 돼버립니다. 리더십 보너스가. 그래서 내가 이 드림이가 받는 리더십 보너스는 60만 원에 58만 2천을 빼주니까 18,000원, 18,000에 1.7인 36,000원을 36,600원을 가져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받는 총 보너스는 월 한 13만 7,600원 정도를 보너스를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동땡 그룹이 하나 나왔을 때. 그런데 이분이, 자, 제가 한번 그때 말씀드렸죠. 자, 자녀에게 정말 엄마가 이제 열심히 해가지고 한렉을 독립 이렇게 있는데 너희들이 이 사업을 열심히 알아보고 한번 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자녀들이 1,000만을 유지했을 때, 너희들이 아메 사업 열심히 해서 1,000만을 유지해. 그러면은 엄마 아빠에게 용돈 줄 필요 없다. 이런 경우를 가정해 보자는 거죠. 그리고 나는 어차피 쓰는 생필비니까, 자, 드림이가 사이드가 300만 PV가 있다고 가정했을 때, 보너스가 얼마 정도 되는가. 자, 드림의 월 보너스, 1차 보너스는 300만에 21%는 63만 원이 발생되는데 1.7% 하니까 약 107만 1,000원이 발생되는데, 물론 300만에 대해서 또 사이드는 3%, 6%, 9% 이것은 이제 제가 뺀 거죠. 2차 보너스, 다 두 개 그룹이 됐잖아요. 그래서 한 개 그룹 1차 보너스 온전히 들어오는 거죠. 60만원 1.7%는 102만 원이 들어옵니다. 또 2차 보너스, 패스업 리더십 보너스 해가지고, 자, 이 C라는 그룹에 1,000만에 6%인 60만이 발생되는 거죠. 그런데 내 사이드가 300만이기 때문에 리더십 보너스 18만 원이 발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패스업 제도에 의해서 60만의 리더십 보너스 내가 일으킨 리더십 18만을 빼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42만 원. 42만 원은 드림의 스폰서에게 리더십 보너스 올라간다는 겁니다. 그러면 나는 60만 원에 42만 원을 빼주니까 12만 원. 곱하기 1.7 하니까 24만 원. 20만 4천 원. 그러면 이 드림이가 총 받는 보너스는, 물론 1차 보너스는 제가 그 후원수당 파트너분들의 후원수당을 고려 안 한 기준이기 때문에 약간 차이가 있겠죠. 그렇지만 1차 보너스, 2차 리더십 보너스, 2차 패스업 리더십 보너스 합치니까 나는 연간 월 한 220만 원, 연간 한 2,700만 원의 보너스를 받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1차 후원수당 300만을 내가 사이드를 어떻게 하다 차는 있겠지만 적어도 한 달에 한 230만 원의 보너스가 들어온다면 어떤 연금보다 더 큰 거 아니에요? 자녀한테 한번 시켜볼 어떤 그런 기회고 합당한
이유가 있겠는가 한번 우리가 판단해 보자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앞서 이렇게 보여드렸던 내가 사이드 30만 원일 때는 한 달에 한 얼마 안 되잖아요. 그런데 자녀에게 이 사업을 정확하게 제품과 사업 기회를 알려드리고 너희들 1,000만 원 그리고 부모님에게 용돈 줄 필요 없어. 너희들이 이 제품을 열심히 쓰고 알려. 그래서 독립만 하면은 엄마는 아빠는 부모님은 한 달에 적어도 한 230만 원 정도의 보너스가 들어온다. 대단하지 않나요? 저는 이것 때문에 정말 제가 이제 번사하고 다시 이걸 확인했거든요. 이 정도 들어온다는 거예요. 괜찮지 않나요? 그래서 뭐 부끄럽고 어렵고 그게 아니란 거죠. 우리가 이렇게 나이를 먹을수록 그죠? 한 달에 한 230만 원의 소득이 매달 어쩌면 우리 100세 시대라는데 100세까지 들어온다면은 이건 대단한 연금성 소득이 될 수 있다. 이런 부분을 제가 꼭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자, 또 하나는 자, 내가 사이드가 500만일 때 그럼 500만 원 좀 또 옆에 사이드에 사업자가 있겠죠. 그럴 경우에 얼마 정도 되는가? 방금 똑같은 기준으로 한 달에 한 170만 원. 물론 연간 합치면 2,100만 원. 물론 여기는 1차 보너스가 이제 파트너들에게 이렇게 분배가 안 된다고 가정했을 때 안 됐다고 가정한 거죠. 여기 줄어들겠죠. 하면은 자, 2차 보너스는 마찬가지로 그죠? 한 달에 이제 102만 원 해서 12개월 합치니까 1,200만 원. 그리고 패스업제도 자, 60만 원이 발생되는데 500만 원이기 때문에 30만 원인 어떤 패스업이 발생되는 거죠. 그럼 60만 원에 3년 빼주니까 30만 원 A의 두루미의 스폰서에게 패스업이 되고 그러면 나는 30만 원 1.7 하니까 51만 원 12달 1년에 한 600만 원. 그러면은 이 드림이가 뉴 사파이어, 파운드 사파이어를 됐다고 가정해 보자 이거죠. 왜 자녀들이 이제 독립돼서 두 개 그룹이 독립되고 사이드 400만이면 우리가 사파이어 자격이 되잖아요. 12 됐을 때 이런 핀 보너스가 나온다고 가정했을 때 460, 690 해서 핀 보너스가 1,150만 원. 그러면 이 두루미가 받는 총 연간 보너스는 연간 한 5,100만 원이 되는 거예요. 1차 후원수당 파트너는 고려 안 함. 1차 보너스는 또 3%, 6%, 9%, 12% 이것을 나눈 것을 일단 제한다고 했을 때 이제 5,100만 원 약간 줄어들겠죠. 그렇지만 적어도 그죠? 연간 소득이 4,500에서 5,000원 된다는 거 대단하지 않나요? 우리가 이런 부분을 생각한다면 이 아메이 사업의 기회가 얼마나 대단한가. 자녀한테 저는 시켜야 된다 봐요. 뭐 우리가 나쁜 걸 시키는 게 아니잖아요. 너희도 제품 열심히 쓰고 또 이 사업을 한번 관심을 가져봐. 그래서 독립을 한번 해. 그러면은, 한 달에 한 4,500만 원의 어떤 연금성 소득이 들어온다면은 얼마나 멋진 일인가. 그런 어떤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예, 또 하나, 자, 올 9월부터 SP를 했는데, 자, 올해, 내년 2024년 8월 파운드스 플래티넘을 달성했을 때 내가 받을 수 있는 보너스는 자, 얼마 정도 될 건가 시뮬레이션을 쭉 한번 해봤어요. 또 내가 삿포로까지 간다면은 이거 더 늘어나겠지만, 자, 후원수당은 1,000만에 20분의 1%인, 210만 원, 1.7, 357만이 나오는데, 자, 내 밑에 브론즈 빌더레이가 2개가 있다고 가정했을 때, 이건 이제 제가 1차 보너스를 고려한 거죠. 자, 이걸 빼주다 보니까 내 후원 수당은 한 달에 한, 1,153만 원 정도. 자, 12달을 받는다면은 1차 후원수당은 한 1,836만 원 정도가 빠진다는 겁니다. 아마 이것은 제가 굉장히 좀 이렇게 어바우트로 비슷하게 잡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뉴 PT, 뉴 파운드 PT가 됐기 때문에 핀 보너스 TTCI 받으니까 170만 원, 350만 원에서 520만 원을 추가로 받을 수가 있고 세 번째 퍼스널 Q 성장분 12개를 성장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년 대비 6개 장 성장했기 때문에 후원수당의 총합 1,836만 원 곱하기 50%. 6개 작성량이기 때문에 50%를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910만 원. 그러면은 내가 받을 수 있는 총 연간 보너스는 3,200만 원. 뉴 브론즈 빌더 보너스 30%를 제외한다고 가정해도 연간 3,274만 원 정도의 소득이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이 브론즈 빌더를 한다면 더 많이 되겠지만 어쨌든 내가 브론즈 빌더를 제외하더라도 올해 내가 9월에 SP를 가시고 내가 12월에 파운드 피트를 간다고 가정했을 경우에 연간 소득은 한 3,274만 원 정도 된다. 사실 적은 소득이 아니죠. 그죠? 한 달에 평균 잡아 한 250에서 300 사이라면은 적은 소득이 아니죠. 얼마든지 이것은 실현 가능하고 도전 가능한
저는 보너스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또 하나는 자, 올해 파운더스 PT에서 내년에 뉴 에메랄드를 달성했다고 가정 한번 해보자 이거죠. 예. 그러면 또 우리가 리더십과 MD 보너스인 프론트라인 성장 보너스가 조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1차 후원 수당은 자, 사이드 400만 내가 이제 세일액을 적립시켰지만은 사이드 400만 있다고 가정했을 때 자, 내가 월 받는 보너스는 월 후원수당 한 129만 8천 원 12개월 합치니까 한 1,500만 원 정도가 나오네요. 자, 두 번째는 TTCI PT, 파운드 PT를 재자격했고 뉴 사파이어, 뉴 에메랄드 달성했기 때문에 이분들의 TTCI는 총 합치면은 1,900만 원 정도가 되는 거죠. 세 번째는 퍼스널 큐 성장 보너스 3% 21% 전년 대비 6개 장 성장했기 때문에 내가 성장했잖아요. 내 퍼스널이, 내 큐가. 그래서 후원수당의 총합인 1,558만 원, 곱하기 50%인 779만 원이 나온다는 겁니다. 퍼스널 큐. 또 프론트라인 성장 보너스, 리더십과 엔디 보너스 연간 합치니까 3,800만 원이 나온다는 겁니다. 여기에 70%인 6개 장 성장이 70%잖아요. 2,600만 원. 그리고 에메랄드 보너스 0.2 연말 보너스 200만 원. 합치면은 연간 한 7,100만 원 정도의 보너스가 된다. 에메랄드 7천만 원. 괜찮죠? 괜찮지 않습니까? 연간 소득이 7천만 원이라면은 한번 도전할 만한 가치가 있지 않는가. 그리고 또 삿포로는 뭐 100% 가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어떤 시뮬레이션이 저는 거의 정확하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파운드 피트라면은 적어도 뉴 에메랄드를 한번 도전해 보시기를 이렇게 희망합니다. 자, 올해 9월 파운더스 플래티넘에서 내년 2023년 8월 뉴 에메랄드를 달성했을 경우 시뮬레이션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뉴 파운더스 PT에서 에메랄드 됐을 때 내가 얼마 정도 보너스가 가능한가? 자, 1차 후원 수당은 사이드 400만 원으로 가정했을 때 400만의 21%인 84만 원, 그리고 PV 대 PV가 지금 1대 1.7 정도 됩니다. 그래서 한 달에 142만 8천 원, 하이레그 9%가 있다고 가정했을 경우에 120만에 대해서 9%인 10만 8천 원 곱하기 1.7 하니까 18만 3,600원이 나옵니다. 자, 이 부분을 빼주니까 나는 한 달에 129만 8천 원 연간 합치면은 한 1,558만 원 정도의 1차 후원수당을 우리가 매월 받을 수 있다. 이 부분이고, 자, 여기서 또 하나가 이제 리더십과 MD 보너스, MD 플러스 보너스가 있습니다. 자, 리더십 보너스는 코앞 보너스입니다. 그래서 6%, 그리고 MD 보너스도 코앞 보너스입니다. 그래서 1%. 자, MD 플러스는 0.5%인 연말 보너스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코앞 보너스가 아닙니다. 그래서 리더십과 MD 보너스, MD 플러스 보너스를 전부 다 합쳤을 경우에 연간 3,800만 원 정도가 나옵니다. 뉴 에메랄드 달성했을 경우에. 그리고 세 번째는 TTCI 플래티늄, 파운드 플래티늄을 재자격하고 뉴 사파이어, 뉴 에메랄드를 달성했다고 가정했을 경우에 여기에 대한 TTCI가 1,9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 퍼스널 큐 성장 보너스 3%에서 21%의 후원수당,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급되기 때문에 전년 대비 6개 이상 성장했다고 가정했을 경우에 후원수당의 총합은 1,558만 원 곱하기 50%인 779만 원이 수여가 됩니다. 그리고 프론타인 성장 보너스, 자, 3,800만 원에 70% 6개 이상 성장했기 때문에 70%가 지급이 됩니다. 그래서 2,660만 원. 자, 또 에메랄드 보너스 0.25 200만 원 해서 이 보너스를 전부 다 합치면은 연간 1억 897만 원 정도, 약 1억 1,000만 원 정도의 연간 소득이 된다면은 정말 우리가 에메랄드를 한번 도전해 볼 만한 가치가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 하나는, 자, 올해 내가 그럼 에메랄드에서 내가 2023년 8월 뉴 파운더스 에메랄드와 뉴 다이아몬드를 동시 달성했을 경우에 얼마 정도 보너스가 가능한지 한번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그래서 자, 1차 운수당 사이드 200만이라고 가정을 해보자 이거죠. 사실 이제 에메랄드, 파운더스 에메랄드, 다이아몬드를 갈 때는 사이드가 그렇게 많지 않는 부분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200만 할 때는 자, 42만 원
연간 1.7 에서 월 한 71만 4천 원이 발생이 됩니다. 하위 9% 렉을 하나를 가정한다면 자, 이 부분을 전부 다 빼주니까 나는 월 53만 4천 원 12개월 합치니까 연간 636만 4천 원 정도가 발생이 됩니다. 자, 여기서 또 하나가 자, 리더십과 MD 보너스, MD 플러스 보너스 1.5% 합치면은 연간 6,9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세 번째는 TTCI 사파이어 에메랄드 자격을 재달성하고 뉴 파운드스 에메랄드와 뉴 다이아몬드를 동시에 성취했을 경우에 자, 이런 TTCI를 전부 합치니까 연간 3,970만 원 정도가 됩니다. 또 퍼스널 큐 성장 보너스 3% 21% 이 부분은 뭐 크게 많지는 않죠. 전년 대비 12Q를 유지했다고 가정했을 경우에 35%인 227,400원이 발생이 됩니다. 또 프론트라인 성장 보너스 6개 이상 보너스가 6개 이상 성장했기 때문에 리더십과 MD 보너스 합쳐서 연간 6,900만 원이 조진다면은 여기에 6개 이상 성장했기 때문에 70%인 4,830만 원이 조집니다. 예. 그리고 에메랄드, 다이아몬드 보너스 0.25를 합치면 연간 한 1,000만 원 정도. 그래서 전체 내가 받는 연간 총 소득은 약 1억 7,559만 원 정도가 되죠. 우리가 뉴 파운드스와 파운드스 에메랄드와 뉴 다이아몬드를 동시에 달성했을 때 내가 연간 소득이 한 1억 7,600만 원 정도 된다는 것은 정말 우리가 한번 또 도전할 만한 가치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되네요. 자, 마지막으로 내가 다이아몬드인데 올해 뉴 파운드스 다이아몬드와 뉴 EDC를 동시에 달성했을 경우에 어떻게 보너스가 지급이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리더십, MD 보너스, MD 플러스 보너스 합치니까 연간 9,200만 원 정도가 발생이 되죠. 또 퍼스널 큐 성장 보너스, 자, 전년 대비 12개 유지했기 때문에 35%인 222만 7,400원. 자, TTCI 해가지고, TTCA도 포함되죠. 뉴 EDC. 그래서 뉴 파운드스 다이아몬드 플러스 뉴 EDC를 동시에 성취했을 때 여기에 대해서 4,760만 원. 물론 여기에는 이제 재자격 달성 보너스를 포함을 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혹시 또, 뭐 그 전에 예, 다이아몬드에 되신 분은 또 재자격 달성한다면은 여기에 또 추가적으로 줘지겠죠. 뉴핀인 경우에. 자, 네 번째는 프론트라인 성장 보너스 6개 이상 성장했기 때문에 9,200만 원에 100%인 9,200만 원이 줘집니다. 또 다섯 번째 에메랄드 다이아몬드 0.6 보너스 합치면 또 1,000만 원. 그리고 FA 성장 보너스, FA 점수가 20점이라 가정했을 때 전년 대비 3점 이상 상승했을 경우에는 우리가 400%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9,422만 7,400원 나누기 12개월 합치니까 한 달에 약 785만 2천 원 정도가 발생이 되고 400%인 3,140만 원 정도의 보너스가 FA 성장 보너스로 발생이 됩니다. 또 20점이 이제 FA 보너스는 이제 미니멈 점수이기 때문에 FA 보너스, FA 점수 20점으로 가정했을 경우에 785만 2천 원 곱하기 200%인 1,500만 원 해서 전체 내가 받는 보너스는 약 2억 9천만 원 정도의 보너스를 받을 수가 있다. 물론 여기에는 이제 1차 후원수당이 이렇게 제외가 됐는데 뭐 크게 차이는 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래서 뉴 파운더스와 뉴 에메랄드 동시에 달성했을 경우에 내가 매달 그죠? 한 800에서 900 정도의 어떤 소득을 받을 수가 있고 연간 합치면은 2억 9천, 연말에 거의 한 2억에 가까운 어떤 보너스를 받을 수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시뮬레이션을 이렇게 해봤습니다. 뭐 거의 이렇게 정확한 금액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네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어떤 보너스 부분에 대해서 내가 확신과 비전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가 이 사업을 어떤 상황, 어떤 여건이 있어도 내가 꾸준히 한다면은 내가 5년 또는 10년 만에 EDC가 돼도 저는 성공한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죠. 사실 연간 소득이 거의 한 3억에 가까운 그런 소득이 평생에 조진다면은 이보다 가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죠.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열정으로 우리가 이 사업을 새 해경도 시작하면서 바라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항해를 하고 싶다면 나무를 모아 배를 만드는 게 아니라 바다를 동경하라. 그 앙드레 지드입니까? 이분 이야기를 했듯이 나도 언젠가는 비록 내가 지금 3% 6%를 하고 있지만은 내가 브론즈 빌드를 도전하고 SP 파운드 PT를 도전하고 에메랄드 다이아몬드를 도전하고 언젠가는 파운드 다이아몬드 EDC를 도전한다면은 연간 거의 3억에 해당되는 보너스를 한다면 이건 정말 내가 한번 동경해 볼 만한 나의 미래가 아닌가 생각이 되고 또 하나는 가난하면 적을 선택할 수 없다. 우리가 가난하면 국가도 구제를 못한다고 그러죠. 정말 우리가 가난하면은 굴종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는 암에서 하는 가장 근본적 이유는 경제적 자유가 아닌가 생각되죠. 여러분도 정말 이런 보너스를 받으셔서 이 경제적 자유를 이뤘으면 너무너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은 거꾸로 흐르지 않듯이 열정은 파트너를 통해 스폰서에게 전달되지 않는다. 스폰서가 이런 보너스에 확신을 갖고 도전하고 목표를 설정하고 할 때 내 팀의 에너지가 전달되고 또 내 팀원들이 또 자기들 또 목표를 설정하고 도전하는 거지 파트너가 목표를 설정하고 도전하는데 스폰서가 목표를 설정하고 도전하지 않으면은 절대로 그 열정은 스폰서에게 전달되지 않는다는 게 저희들의 경험적인 어떤 그런 부분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스폰서인 내가 목표를 설정하고 열정을 가질 때 내 팀의 파트너들이 목표를 갖고 도전하고 열정을 갖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이걸로 오늘 스페셜 OM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